네, 종합부동산세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 고지서가 오늘 발송이 됩니다. 이 고지서 네. 받을 대상자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애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그 인원이 지금 대상이 됐는데요. 총 합계 한 94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개인이 한 88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법인이 한 6만 2천 명 정도, 그래서 94만 7천 명이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죠. 이 그 인원이 지금 현재 그 종부세 대상자로 고지서를 받게 됐습니다. 네. 자, 근데 1주택자 기준선이 이제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대상이 네.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늘었죠? 네. 네. 우선 뭐 그동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요. 음. 또 그 대상자가 가격이 오르면서 많이 오른 이유의 원인은 예를 들어 서울만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네. 2017년 5월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그 4년 한 뭐 6개월 정도, 5개월 정도 사이에 119%나 올랐습니다. 여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금년도에는 지난해 90%에서 95%로 또 오르고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대상자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그 9억이 11억 되면서 수가 줄 거라고 하는 정부의 예측과는 빗나갔죠. 네. 주택 그 이유 가격이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년 사이에 주택 가격이 2배나 올랐는데 네. 고가 주택의 기준 9억이 2배가 아닌 12억으로만 그냥 11억으로만 끝나고 버렸거든요. 예. 사실은 더 많이 올랐어야 고가 주택이 원래 취지대로 뭐 1%라든지 이렇게 부유세가 해당될 텐데 지금은 뭐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준선 자체가 원래는 좀 더 높았어야 된다라고 교수님께서는 보시는 거군요. 네. 예. 근데 뭐 이번에 이제 종부세 이야기를 두고 이제 뭐 다주택자들의 부담이 굉장히 역대급이다, 최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금액으로 좀 얘기를 해야 와닿을 것 같아서 네. 11억 원 이상이 되는 아파트를 만약에 누군가가 두 채 이상 갖고 있다, 두 채 갖고 네. 있다. 이러면 올해 종부세를 얼마나 내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1가구 1주택자도 올랐는데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율이 이제 굉장히 그 중복돼서 뛰기 때문에 네. 지난해 만약에 그 시가 33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면 공시가격은 한 28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2주택자는 이제 이게 세율이 높기 때문에 2,65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올해 똑같은 게 33억의 시가가 한 3억 정도만 올랐다고 보고 그럼 36억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합산 공시가격이 작년에 28억에서 한 2억 올라서 2억 5천 올라서 30억 5천 정도 됐다고 그러면 네. 실제 금액은 3억밖에 안 올랐잖아요. 2억 5천 정도. 네네. 세율은 6,856만 원이니까 거의 2배 반, 2.5배 정도 올랐죠.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3주택이라면 네. 세 주택을 합친 게 만약에 43억 정도 금액이었으면은 작년에는 공시가격이 36억 7천으로 한 4,1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네. 올해 만약에 세 주택을 합쳐서 한 5억 정도 올랐다고 보고 48억 정도면 공시가격 4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종부세가 종합부동산세가 1억 75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가구 2주택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굉장히 눈에 띄게 많이 올랐다고 봐야죠. 그래서 세금 폭탄의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럼 만약에 뭐 시가로 25억 이하인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다. 그러면 네. 종부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그것도 0.5%에서 0.6%로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25억에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 36억에 둔다면 예. 작년에 36억이면 공시가격 한 31억 정도 되거든요. 네. 현실화율이 뭐 7.1% 되니까. 네. 그러면은 75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만약에 이게 좀 올라서 한 4억 정도 올라서 40억이 됐다. 그럼 공시가격이 한 34억 정도 됩니다. 882만 원 정도 나오죠. 근데 이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공정시장 가격부터 다 올랐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퓨로 와닿는 금액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단지 이제 2주택, 3주택자들은 거의 뭐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네.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올랐다고 봐야죠. 예. 아니 뭐 많이 올랐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30억대 가까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올랐나?'라고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건데요. 그렇지요. 근데 예. 대부분의 이제 서울의 그 KB은행의 그 평균 주택 가격이 12억이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직 12억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지만 네. 앞으로 한 2, 3억만 더 오르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아니더라도 이제 앞으로 네. 만약에 더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종부세 대상이 또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30억으로 그 이상으로 예상을 한 이유는 네. 강북이나 다른 지역에는 30억짜리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강남의 대부분 이제 그 강남권의 대부분 종합부동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금액을 한 30억 정도 잡은 겁니다. 예. 다주택자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세가 만약에 이렇게 좀 부담스러우면 다주택자이길 포기하면 되지 않느냐가 내가 살 집 하나만 있으면 안 되냐. 나머지 주택은 팔아도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게 또 양도소득세가 걸려 있어서 그렇지요. 네, 또 양도소득세를 또 이제 정부도 그렇고 대선 주자들도 워낙 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이 부분을 뭐 완화해주자 이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좀 이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지방세를 포함해서 71.5%를 내야 됩니다. 네. 근데 일반 시청자분들이 이제 청취자분들이 듣기에 71.5%면 지갑이 10억이면 7억을 내느냐 그게 아니고요. 네. 매입을 했던 금액과 매도한 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내는 겁니다. 그리고 1가구 3주택은 지방세를 포함해서 82.5%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익에 대해서 거의 다 이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파는 거죠. 하지만 안 파는 거예요. 네. 억울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정부에서나 또는 뭐 대선 주자들도 이걸 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낮춰서 그 매물을 팔게 해야 물건이 시중에 나와서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고 시장 안정화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좀 오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 그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아야 된다 안 된다는 것은 논란이 많아요. 그리고 이걸 그 일시적으로 낮춰주면 부자들을 위한 그 정책 아니냐 해서 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의 수가 적어서 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뭐 그렇게 뭐 인구 반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거 표를 계산한다면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여당에서도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주자들도 뜨거운 감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 1가구 1주택 폐지하겠다. 하지만 사실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종부세 대상자보다는 종부세 대상 아닌 사람이 더 많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반대한다면 표는 깎이는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세금과 관련된 것은 양 후보들도 되게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가 그래서 이 계속해서 뭐 이번 종부세와 관련해서 뭐 역대급이다, 뭐 정말 부담이 과중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려가 좀 과장됐다. 일단 98%의 국민은 종부세랑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정부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98%의 국민은 종부세를 내지 않고 2%만 물린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종부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94만 7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100만 명 되는 그 사람들을 5,100만 인구, 5,200만 가까이 되는 인구로 나누면 이게 맞아요. 근데 사실은 뭐 1살, 2살짜리도 집이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집을 가진 사람들을 집수로 내는 사람들 집 가진 사람들로 나누어야 돼요. 그러면은 약간 7.5%가 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일 겁니다만. 네. 그러면 98%라는 말은 너무 정부가 오히려 과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2%가 된다는 건 전 인구 대비 2%는 맞지만 네. 주택 소유 대비 그 종합부동산을 부과하는 사람들 비율로 따지면 약 한 7.5%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자, 이제 원래 네네. 당초 이거 종합부동산세는요. 네. 1%의 부자세로 출발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그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한다면 점점 그 논란도 커지겠지만 대상자도 넓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정부의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면 이렇게 세금 부담이 앞으로 커질 테니까 딱 내가 살 집 한 채만 두고 모두 시장에 내놓으시오. 이게 이제 정부의 주요 메시지인 것 같은데 네. 의도대로 가면야 좋겠습니다만 사실 시장이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사실은 다주택자들은 전부 이유가 있어요. 또 뭐 투기꾼도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가 그 불로소도 이익을 편취하는 것도 있고, 네. 또 집값을 올리는 또 투기자 역할도 하고, 네. 그런 이제 긍정적인 면은 또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정부는 이제 이 다주택자가 집을 이렇게 투기 수요로 매입하면서 기존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팔게 하자는 차원에서 양도세도 중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도 중과세한 거예요. 네. 근데 이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정책 변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팔려고 하다 보니까 양도세가 너무 높고 네. 가지고 있자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점점 중과돼서 진퇴양난이 된 거죠 지금. 이런 시기에 오히려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낮춰서 집을 팔게 한다면 네. 오히려 주택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은 없지 있는데 네. 정부가 이거를 강력하게 지금까지 4년 동안 규제해 왔기 때문에 네. 쉽게 이거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정부에서 아마 시장 안정화나 매물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 그 양도세 한시 완화해서 내놓을 가능성도 없지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다주택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진퇴양난입니다. 네. 그럼 양도소득세를 좀 한시적으로 완화를 해주면 어느 정도 시장의 반응을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양도소득세를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네. 예전처럼 그 부과한다는 얘기죠. 6 내지 30, 네네네. 42% 부과하는 건데 예. 중과세라고 하는 것이 지역 규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적 투기관리로 묶이면은 일단 중과세 되잖아요. 네. 이게 71.5%, 82.5%니까 너무 중과하다. 이거만 정상세율로 낮춰도 매물은 나올 거로 예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지고 있으면 이제 보유세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어찌됐건 뭐 쉽사리 이 보유세 압박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하겠다는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뭐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부동산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그 세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거나 또 반전세로 월세를 가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래 되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었지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세의 대세 하락으로 전환된 건 아닙니다. 네. 특히 이제 11월, 12월이 이사철을 지난 비수기철이고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때문에 수요가 대기 수요로 남는 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마 연말까지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요. 예.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2월, 3월, 특히 이제 1, 2, 3월 달쯤 되면 아마 또 역시 임대 수요가 늘어서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여당과 야당이 내놓는 정책이 극명히 다르거든요. 네. 공급 늘리는 건 똑같지만은 그렇다면 아마도 그 시점까지는 이렇게 이제 약보합세로 가다가 네. 아마 그 대통령 선거가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소위 말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뭐 멈추지 않고 오르다 보니까 수요자들은 좀 방금 뭐 대선을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좀 내년엔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분위기도 좀 있어서요. 공급 쪽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내년에 입주 물량인 일주일 거의 없는 상태고요. 예. 올해 반토막이고 분양 물량은 사전 분양 물량을 앞당기기 전에는 분양 물량도 사실은 줄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3기 신도시가 금년도 말까지 3만 200가구를 이제 사전 분양하거든요. 네네. 일부러 했고요. 내년에도 아마 이게 좀 더 어느 정부가 들어오던 간에 사전 물량을 분양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주택 시장의 안정화는 분양 물량이 늘어야 되고요.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는 입주 물량이 늘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분양 물량은 늘릴 가능성이 있고요. 네. 입주 물량은 이제 그 임대 사업자 등으로 올린 4년 임기가 끝나는 게 내년부터 후년에 나와요. 예. 그래서 일반 물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저하게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은 금년보다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강보합세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였습니다.